자, 오늘 할 의문의 변동은요, 수능에 거의 100% 출제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수능 출제 거의 100%예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긴 할 텐데, 사실 약간은 좀 암기성이 있어서 조금 이해하고 암기만 꼼꼼하게 해놓는다면 거의 100%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꼭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 의문의 변동을 할 거니까 의문이 무엇인지 뜻은 알아야 되겠죠? 자, 의문의 뜻. 물론 의문의 뜻 지난번에 수업을 했어요. 근데 앞에 의문의 체계를 안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까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 의문의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쓸 거예요. 실제 교재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그리고 시험에도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내용은 나와요. 그런데 용어를 좀 정리를 해두면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플러스 의문 변동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잡아볼게요. 의문의 변동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자, 자음 변동까지, 자음 동화까지 나갈 건데, 자음 동화라고 하는 건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자음 동화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죠? 중학교 때 주로 쓰는 말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유음화와 비음화라는 말을 쓰기는 해요. 하는데, 중학교 때 썼던 요 자음 동화라는 말과 연결을 해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와 같이 뭐 방향성이라든가 정도라든가 결과에 따라서 유음화, 비음화를 어떻게 나누는지까지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죠? 의문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의문의 뜻. 자, 요거는 책에 있는 걸로 잠깐 하면서 부족하거나 조금 채워야 될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페이지는 194쪽이고요. 교재는 수능 국어 한 바퀴입니다. 자, 수능 국어 한 바퀴 194쪽. 제가 페이지 번호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게 말했네요. 자, 준비 안 된 사람들 수능 국어 한 바퀴 194쪽입니다. 자, 책을 좀 키워볼게요. 자, 의문의 변동 들어볼게요. 자, 일단 뜻을 얘기해 본다고 그랬죠? 자, 의문은, 자,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자, 색깔을 좀 바꾸고, 자, 의문은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였죠? 뜻을 구별해주는. 자, 구별이란 말 대신에 구분이라든가 변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용어를 바꿨다고 틀린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소리의 단위예요. 자, 소리의 최소 단위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최소의 소리 단위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국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하면, 자, 여기 요거를 뭐라 그러죠? 첫소리, 초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자, 요거를 가운데 소리, 중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받침 기역, 요거를 끝소리, 한자어로는 종성이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조금 간단하긴 했지만, 자, 의문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소리의 단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음운들이 혼자만 있으면 대개는 혼자 있을 때도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음절이 끝소리 규칙처럼. 자, 그런데 자, 주변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어려운 발음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물론 쉽게 하는 것 이외에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능 국어에서는 발음을 좀 더 쉽게 하는 범위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 그래서 자,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음성 환경에 따라, 자, 정확하게는 음성이 아니고 음운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어요. 자, 음운은 약속이에요. 어떤 소리값이라고 하는 약속이고, 음성은 실제 발음할 때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의 체계인 거고, 요거는 실제 목소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음성 환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음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음성 환경이라는 말로 나오지 않고 음운 환경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음운 환경에 따라서 원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해요. 자, 크게 봐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나누는데,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용어를 제가 사용한다고 그랬죠? 실제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이지만 개념은 나와요. 자, 조금 어렵지만 자, 추가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음운의 변동을 크게 발생이 자기 혼자 되는지, 그 다음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지에 따라서 자생적 변동과 자생적 변동, 그 다음에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결합적 변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자생적 변동에 해당이 되는 대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곧 배울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탈락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이외 나머지는 전부 다 결합적 변동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기준은, 자,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 무조건 바뀌는 변동을 결정적 변동이라고 해요. 결정적 변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동일한 음운 환경인데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나고 100%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변동이 있어요. 자, 수의적 변동에 해당이 되는 것은 사이소리 현상이 있어요.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나면 뜻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뜻을 구분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특정한 환경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 이외의 나머지는 다 결정적 변동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는 자생적 변동, 결합적 변동, 결정적 변동, 수의적 변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6차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어 국문학과에 간다면 의문문 시간에 배워야 하는 대학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과거 용어이기 때문에 과거에 좀 어렵게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을 때 나오던 용어고 지금은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개념에 따른 문제는 나와요. 실제로 기출문제도 있고. 그래서 언급을 하였는데 이게 개념에 대한 용어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용어를 한번. 자, 자기 혼자 일어나면 자생적 변동,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 결합적 변동. 뜻은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결정적 변동은 무조건. 동일한 의문 환경에서는 무조건. 그 다음에 요거는 뜻을 구분해야 될 경우에만, 특정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경우예요. 자, 특정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무조건 일어나는 것을 결정적 변동. 그 다음에 동일한 환경이지만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고, 이거를 수의적 변동이라고 하는데, 사이소리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결정적 변동이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대부분 결합적 변동이고 결정적 변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외에 우리가 실제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는 의문의 변동 종류는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할게요. 자, 교체라고 하는 거는, 자, 말 그대로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자, 요거를 과거에 기출문제, 수능에 기출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게 요렇게 바뀌어요. 자, 여기는 X니 A니 Y니 요런 글자들은 하나의 의문을 표시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중간에 끼어 있든 뭐 앞에 있든 하나의 의문이 전혀 다른 걸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는 것을 교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탈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X, A, Y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제로 표시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시험에서는 이게 없이 이렇게 그냥 나왔어요. X, Y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있던 A가 여기서 사라졌죠? 자, 이런 걸 탈락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첨가는 거꾸로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X, A, Y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건 보면 여기에 없었는데, 의문이, 그죠? 없었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가 됐죠? 이런 거를 첨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축약은 X, A, B 이렇게 한번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자, 2글자가 한 글자로 줄어들었죠? 이런 걸 축약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탈락하고 축약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실제 시험 보면 탈락과 축약을 많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자, 일단 교체가 다른 걸로 바뀌었잖아요. 자, 이것도 다른 걸로 바뀐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이 틀리고, 두 번째는 탈락과 축약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배울 때 강론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기본형이나 어원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 보면 많이 틀리는 것은 요 탈락하고 축약이에요. 그래서 요거 배우실 때 탈락과 축약 쉽다고 너무 만만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틀리지 않을 팁도 가르쳐 드리긴 할 건데, 자, 기본형과 어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탈락과 축약을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기본형과 어원을 살펴야 돼요. 근데 이게 탈락인지 축약인지 처음에 보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때 기본형과 어원을 살펴봐야 될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강론할 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체. 다. 실제로 읽을 때는 닫다라고 읽죠?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었어요. 자, A가 B로 바뀌었다. A가 B로.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뀐 거예요. 자, 어떤 책 보면
국어학자인가 싶기도 느껴지게 이거를 글자를 두 개라고 하는 책이 있던데, 자, 디귿도 한 글자고 쌍디귿도 한 글자예요. 한 글자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조-아 라고 써 있는데 발음할 때는 조아라고 그러죠? 이거를 발음도 이상해진다. 욕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 히읗이 발음이 안 나고 조하 이렇게 안 내잖아요. 그죠? 조하라고 안 하고 조아라고 하면 여기 있는 발음이 소리값이 안 나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탈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솜이불 이렇게 안 읽죠? 얘는 솜이불이라고 읽어요. 자, 조심할 게, 자,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것도 A가 B로 바뀐 것처럼 교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사이소리 할 때 첨가와 더불어서 다시 설명할 건데요. 첫 소리에 나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바뀐 것이 아니고 첨가된 거예요. 조심해야겠죠? 자, 요건 사이소리 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법, 학. 요거는 자, 음운이 비읍, 비읍, 히읗, 기역. 요렇게 6개예요. 그죠? 글씨 좀 키워드릴까요? 자,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좀 키워드릴게요. 이동이. 자. 자, 보이시죠?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자, 이렇게. 자, 글씨가 조금 깨졌는데, 자, 비읍, 비읍, 히읗, 기역. 이렇게 해서 6개예요. 그죠? 음운이 6개인데, 여기서는 비읍, 피읍, 기역. 총 몇 개죠? 5개예요. 6개가 5개로 줄었죠?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비읍하고 히읗이 합쳐지면서 피읍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심할 것이 교체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구분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는 개수가 그대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근데 여기는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죠? 자, 교체는 음운 개수 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없어요. 그런데, 자,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어요.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네요. 자, 여기다 똑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교체는 음운의 개수가 변동이 없어요. 탈락은 한 개가 줄었어요. 첨가는 한 개가 늘어난 거고, 축약도 2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로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설명은 끝내는 걸로 하고요. 자음동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동화 들어가는데 일단 제가 먼저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먼저 좀 쉽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 한번 음운의 변동 다시 한번 자음동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음동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자음동화. 자, 자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글자들을 말해요. 그죠? 동화라는 말은 같아진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같아지는 건 아니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음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자음동화는 기본적으로는 울림소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림소리 아닌 자음이 울림소리로 바뀌게 될 때, 동일하진 않더라도 울림소리로 바뀌게 될 때 자음동화라고 해요. 자, 이걸 그림으로 잠깐 간단하게 그려드리면, 자, 여기 하나의 글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또 하나 글자가 이렇게 옆에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이렇게 볼게요. 자, 뒤에 글자가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앞에 글자의 받침 이 부분 노란색으로 칠해볼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자, 여기에 받침이 울림소리, 자음 중에 울림소리는 니은, 니을, 미음, 이응 이런 글자 있죠? 자, 얘가 오거나 또는이에요. 반드시 같이 올 필요는 없고 여기에는 니은, 니을, 미음, 이응 똑같죠? 요렇게 올 때 자음동화가 일어나는데, 자, 지금 열심히 들은 학생은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아까 잠깐 볼까요? 솜니불 여기서 이불이 니불로 바뀌는 거, 요거는 자, 이응이 소리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추가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는 이응이 소리값이 없다고 그랬죠. 왜 없다? 첫 소리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도 자, 여기는 끝소리인데 여기는 첫 소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응은 소리값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빼야 돼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소리값이 없는 거예요. 그 얘 빼고. 그래서 앞에 글자에는 받침에 니은, 니을, 미음, 이응 또는 뒤에 글자에는 니은, 니을, 미음이 올 때 기본적으로는 자음 동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하나를 더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는 자, 여기 끝에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이 올 때 오고 여기에 니을이 다음에 니을이 왔을 때 이때에는 자, 기본적으로 자음 동화는 울림소리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니을이 있으니까 얘가 울림소리니까 얘 때문에 기역과 디귿, 비읍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는 기역, 디귿, 비읍 때문에 니을이 먼저 바뀌게 돼요. 먼저 요렇게 니을에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영향을 줘서 니을이 먼저 니은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자, 요거는 기역, 디귿, 비읍 때문에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마치 두음 법칙과 같이 니을이 니은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까지에서는 자, 앞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의 영향에 의해서 니을이 니은으로 바뀐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얘가 이제 또 얘도 울림소리니까 이 니은에 의해서 다시 기역, 디귿, 비읍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각각이 자,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거를 막 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너무 부담 느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표준 발음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거의 완벽하게 표준 발음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좀 틀릴 뿐이니까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요런 받침이 들어간 글자를 한번 옆에 써보고 그걸 자기가 발음하는 대로 해보면 특별히 틀릴 일이 없어요. 자, 간단한 예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고 실제 각 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다 적을까요? 자, 예를 한번 먼저 적어보세요. 자, 단어를 먼저 적을게요. 왕릉. 자, 그 다음에 국물. 그 다음에 뭘로 할까? 급류. 자, 일부러 선생님 발음 틀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 발음이 어떻게 나죠? 왕,
능 이렇게 나죠. 요거는 국물.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받침이 비읍이고 여기 뒤에 니을이 있죠? 요거네. 얘는 그래서 요렇게 나요. 급, 뉴 이렇게 먼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순서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 라 이렇게 나요. 자 요거는 앞에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니을이 니은으로 바뀐 거예요. 앞에 것 때문에 뒤에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걸 순행동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울림소리가 아닌 기억이 울림소리로 바뀐 거예요. 요거를 역행동화라고 해요. 순할 순자고 이건 거스를 역자예요. 반대로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는 앞에 것도 바뀌고, 자,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고, 뒤에 것 때문에 다시 또 앞에 게 바뀌었죠? 이렇게 양쪽으로 바뀌는 걸 상호동화라고 해요. 이렇게 바뀌는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앞에 있는 니은 때문에 니을이 바뀐 게 아니고, 그쵸? 앞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으니까 자, 뒤에 있는 니을 때문에 니은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무슨 동화라고 하면 되겠어요? 역행동화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조심할 게, 자, 막상 이렇게 외워놓고, 가끔 실수하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앞에 게 바뀌면 역행이에요. 뒤에 게 바뀌면 순행이에요. 거꾸로 해요. 뒤에 게 바뀌면 순행, 앞에 게 바뀌면 역행이에요.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순행, 동화, 역행, 동화, 상호, 동화 이렇게 나눠요. 자, 그 다음에 바뀐 결과에 따라서 바뀐 결과가 자, 여기 부분이죠. 바뀐 결과를 한번 색을 한번 칠해 볼까요? 자,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여기는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는 이응이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음, 니은 바뀌었고, 여기는 니을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자, 니은은, 자, 니은, 니을, 미음, 이응 중에서 니을만 유음이라고 하고, 니은, 미음, 이응 세 개는 우리 비음이라고 하죠? 자, 바뀐 결과가 비음이면 비음아. 라고 하고, 바뀐 결과가 니을이면 유음화라고 해요. 유음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이고 비음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요렇게 바뀐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응은 비음이에요, 유음이에요? 비음이죠? 그럼 얘는 무슨 화? 비음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바뀐 결과가 미음, 니은이에요. 둘 다 비음이죠? 요것도 비음화예요. 그 다음에 자, 바뀐 정도가 완전히 동일하면 완전동화라고 하고 영향을 준 것과 영향을 받은 것이 다르면 불완전동화라고 해요. 자, 여기는 이응과 니은, 이응이 영향을 준 것이고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자, 이응은 영향을 준 음운이고 니은은 바뀐 음운이에요. 동일하지가 않죠? 그러면 불완전동화라고 해요. 반면에 자, 밑에 거 볼까요? 영향을 준 니을과 바뀐 니을 똑같죠? 영향을 준 것과 바뀐 음운이 동일해요. 이럴 때는 완전동화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미음 때문에 이응,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미음이 영향을 준 음운이고 이응이 영향을 받은 음운이죠? 그러면 자, 이응과 미음이 동일하지가 않죠? 그럼 무슨 동화? 옳지. 불완전 동화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미음과 니은이 동일하지 않죠? 역시 이것도 불완전 동화라고 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여기는 예문을 좀 가지고 외우시고 한번 우리 교재에서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와볼게요. 195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195쪽. 자, 한번 봐볼게요. 자, 글씨 좀 키워드릴게요. 자, X, A, Y가 되어 있는데 X, B, Y로 바뀌었죠. 가운데 있는 A가 B로 바뀌었어요. 크게 봐서 교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음운의 개수 변동은 없어요. 제로예요. 이렇게. 자, 크게 비음화라는 게 있고 유음화라는 게 있고, 자, 그 뒤에 된소리 대기 뭐 구개음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비음화, 유음화만 정리합니다. 자, 이거를 기계적으로 너무 외워야 된다고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요 국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국물 이렇게 주로 발음을 하죠. 이건 우리가 발음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기억하고 미음하고 발음하는 위치가 달라요. 근데 이응하고 미음 이런 거는 발음하는 위치가 같아져요.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막 외우려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직접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보고 뭐가 바뀐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국, 물 이럴 때 앞에 기억하고 뒤에 미음이 만났죠? 자, 기억하고 미음이 만난 거예요. 그럴 때 발음이 국물 됐으니까 기억이 뭘로 바뀌었죠?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자, 기억은 이응으로 바뀌고, 자, 받는. 자, 디귿은 울림소리가 아니고 니은이 울림소리죠? 울림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뀌게 돼요. 자, 디귿이 이렇게 니은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반물, 요 비읍도 울림소리가 아니죠? 미음이 울림소리고. 그래서 뒤에 있는 울림소리인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이 비읍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뀐 결과가 미음, 여기는 미음, 여기는 니은, 여기는 이응이죠? 이렇게 비음으로 바뀌었을 때 비음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 남루 이렇게 있지 않고 남루하다 이렇게 있죠? 대통령 이러지 대통령 이렇게 하진 않아요. 능력 이렇게 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여기 앞에나 뒤에 있는 글자가 니을이 아닌 경우예요. 이렇게 니을이 아닌 울림소리일 때에는 니을이 다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자, 니을 앞에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이 있을 때에는 얘가 혼자 바뀐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얘의 영향에 의해서 먼저 얘가 니은으로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이 얘는 이응으로, 얘는 니은으로, 얘는 미음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압력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순서 여기 중간에 빼먹었구나. 자,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먼저 백노 이렇게 먼저 바뀌고 나서 최종적으로 백노예요. 요건 어떻게 되죠? 압력 이렇게 바뀐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압력, 얘는 급유로 바뀐 다음에 최종적으로 급유예요. 자, 이거 방향으로 따지면 무슨 동화라고 그랬죠?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어떻게 될까요? 비읍과 니을이 각각 미음과 니은으로 둘 다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상호동화예요. 우리 한번 복습 겸해서 한번 자, 요거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완전 동화예요? 불완전 동화예요? 자, 여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 따지는 거예요? 이음과 니은이네. 불완전 동화. 압력, 미음과 니은 다르죠? 불완전 동화. 미음, 니은 다르네요? 불완전 동화. 그리고 나머지 다 비음화, 유음화 따지면 전부 다 비음화예요. 여기 있는 거는 다 비음화네요. 그리고 불완전 동화였어요. 이렇게. 자,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자,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은 유음인 니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을로 바뀌는 현상. 자, 설날 이렇게 읽지 않죠? 설날. 달림 이렇게 읽지 않고 달림, 칼날, 칼날 이렇게 읽죠? 자, 앞에 있는 니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바뀐 거예요. 자, 방향으로 따지면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뀐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게 바뀌면 순행동화. 거꾸로 밑에처럼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이렇게 바뀌면 역행동화예요. 자, 뒤가 바뀌면 무슨 동화? 순행동화예요. 앞이 바뀌면 역행동화예요. 순서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끝내려고 하는데 미안. 요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랬는데, 자, 요거를 유음화로 착각하기 쉬운 비음화라고 해요. 유음화로 착각하기 쉬운 비음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 내신에서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도 당연히 잘 나오고,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도 나와요. 공무원 시험은 좀 더 엄격하게 나오던데, 자, 요거 한번 봐보세요.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자, 우리 요런 발음이 있어요. 공권.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권리, 힘, 뭐 이럴 때 공권.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공권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그리고 권력이라는 말도 있죠? 요거는 권력 이렇게 읽어요. 근데 자, 이게 요거를 요 두 글자를 대략 섞으면 요런 단어가 만들어져요. 그죠? 요런 단어가 있죠? 자, 이거를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권력 이렇게 할 건지, 뒤에 거를 해가지고 공권력 이렇게 할 건지 좀 애매하죠. 그죠? 자, 이건 권력 이렇게 읽는 사람 없겠죠? 권력이라고 읽죠? 근데 거기에 공자를 붙여서 단어를 새롭게 만들면, 자, 이거는 권력에 공자가 붙은 거긴 한데 이걸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공권이라는 말이 있고 거기에 힘자를 붙여서 만들었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권력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공권력이라고 해요. 자, 여기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지만 한번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자, 의견란 갖고 한번 왜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요거를 한번 제가 발음만 써볼게요. 요거하고 뜻이 어때요? 다르죠? 요거는 요런 뜻이에요. 글자가 조금 울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걸 읽은 거예요. 의견란 요걸 읽는 거고, 자, 의견란이라고 읽어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의결란 요거는 의결란이라고 읽어요. 자, 이렇게 뜻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요건 의견을 적는 칸 이런 뜻이고, 요건 의결하는 칸 이런 뜻이에요.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발음을 잘못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예들로, 자, 생산량 이상하죠? 생산량. 그 다음에 이원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원론. 상견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요거 좀 재밌는데 요거 좀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걸로 조금 미안해요. 자, 요거를 예로 읽으면 이해하면 기억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상견. 자, 어떻게 읽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상견예라고 읽을지, 뒤에 걸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상결예 이렇게 하면, 자, 요거는 서로 간에 인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장난이 돼버렸는데 결례, 서로에게 잘못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상결례 그러면 서로 잘못한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서로 싸우자는 거지. 응? 이렇게 뜻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심할게. 자, 앞에 의견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의견이라는 말이 있고 뒤에 란자가 붙었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이라는 말이 있고 량이 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앞에 말에 붙어서 뒤에 한 글자가 붙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읽을 때 의견란이라고 읽지 않고 의견란이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잘 나오는 얘가 지금 빠진 건데 아까 한번 적어 드릴게요.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요게 좀 헷갈리거든. 그죠? 권력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권력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공권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력자가 붙은 말로 보는 거예요. 자, 통일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발음이 공권력이 아니고 공권력 이렇게 읽게 돼요. 자,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길어졌는데요. 좀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자, 일단 오늘은 비음화, 유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로 착각하기 쉬운 비음화 이렇게 했어요. 자, 그 중에 마지막에 나왔지만 요 마지막 유음화로 착각하기 쉬운 비음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이 잘 나오는 거니까 뭐 수능에도 잘 나오고 내신에도 잘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도 나와요. 뭐 사관학교를 시험 본다든가 이러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특히 요 단어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